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방입니다. 서울의 공급 절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분양단지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죠. 이게 장기화되어 버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가 밑불 역할을 해주는데 가뜩이나 얼어붙고 있는 전체 경기 지표가 더욱 악화 일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경기 침체로 부동산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동안 공공분양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편으로 시장 경제가 좋을 땐 이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었죠. 근데 이렇게 경제 지표가 꼬로박고 있을 때 특히 부동산 쪽은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공급 부분에서 자꾸 건설사 쪽 수익률을 생각해서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 폭을 키우려는 스탠스를 취하는 건 가뜩이나 분양가를 이제나 저제나 어떻게 해서든 올려보려는 건설사를 더욱 자극하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대안으로 오히려 건설 원가 부분에 손을 대서 공공분양이라는 확실한 테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기존 건설 원가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까? 이 마진율을 줄여나가면서 품질을 보다 더 향상시킨 공공분양 아파트들을 공격적인 소방 호수로 활용할 수 있다면 불이 붙은 인플레로 인한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률에서 특히 부동산 부분의 가격은 나름 잡아낼 수 있는 묘안을 짜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을 시장의 논리로 풀어나가려 하면 벌집이 될 겁니다.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밀어 올렸죠. 미국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비상을 걸었는데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치솟은 원자재 값으로 물가의 비상 등이 들어온 건 한참 전이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말까지 3%에 가깝게 올리려고 몸부림을 칠 거고요. 이런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그 상승폭이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의외로 해답은 간단한 데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역세권 첫집, 청년 원가주택 같은 아이템을 사이드로 활용하지 말고 메인으로 띄워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한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건다면 건설 원가 대비 그 간격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진짜 저렴한 아파트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공공분양이라는 테두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건설사가 가져가는 마진율을 줄여버리면 청약자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분양가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민간분양은 정부가 손대기에는 시장이 완고하게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제 위기 속에서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특히 서울 민간분양은 절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를 개선안으로 그 상승폭이 어떻든지 간에 예외 없이 분상제 가격표를 꼭 붙이는 쪽으로 가야 시장이 혼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급이 절실한 이때에 오늘 날짜 6월 16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단지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이죠. 바로 신독산 솔리힐 유포레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죠. 정말 공급절벽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나오는 6월의 공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선시공 후분양 단지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입주 시점은 빨라지겠지만 동시에 자금 동원 역시 그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때보다 자금 체크를 잘 하셔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왜 그렇게 절실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반면교사와 같은 아파트를 할 수 있죠. 일단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진 빌라를 새롭게 재건축하는 단지입니다. 어찌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기존의 까다로운 재건축 심의라는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게 된 거라 할 수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나온 확정 분양가 5구제곱 8억 7천 선에서 8억 8천까지 나왔습니다. 확실히 분상제 가격 태그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세게 던졌습니다. 단지 규모가 작은 것에 비해서는 분양가 배포가 무진장 커요. 5구제곱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84제곱에 가까운 분양가로 나왔죠. 60제곱 8억 8천, 61제곱 8억 7천 수준입니다. 5구제곱과 60제곱이 7층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히려 68제곱보단 가격이 세 보이네요. 68제곱은 6억 9천에서 7억 8천까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중간층이 없는 건 조합원들이 물량을 선점했기 때문일 거고요. 68제곱은 1층, 2층, 6층에 자리 잡고 있네요. 주변 시세 보시면 신림프로조 1차 5구제곱이 8억 9천의 시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대단지라는 확실한 메리트, 그리고 1군건설사라는 이점이 있어서 이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솔리힐 뉴포레와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양대금 일정은 후분양이라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출은 집단 대출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가격표를 달고 있지 않으면 소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단지 규모 어떻게 될까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2개동 63세대 규모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단지답죠.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35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풀렸습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네요. 이 작은 파이 안에서도 특별공급 19세대, 일반공급 17세대, 100% 가점제라서 특공이라는 틈새로 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요. 평형 스타일은 초반에 본 것과 같이 5구제곱, 60제곱, 61제곱, 68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을 보면 여기 그리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극복할 만한 거리 안에 있죠. 북쪽으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직선거리로 1km 정도 위치해 있고요. 빠른 걸음으로 간다면 충분히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1km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범한 지하철 라인이 아니죠. 신안산선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한 호재고요. 보다 더 아파트 단지 자체의 동선을 넓혀갈 수 있는 교통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학군으로는 영남초, 문성중, 독산고가 단지에서 500m 정도 반경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편이라 할 수 있겠고요. 주변 숲세로는 독산자연공원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야 구로, 가산,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여의도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접근성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사항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재당첨 제한 10년, 실거주 의무는 없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특별공급 6월 27일, 1순위 6월 28일, 당첨자 발표는 7월 6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오랜만에 서울에서 나온 공급입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아니라서 소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분양가로 나오네 라는 생각이 번뜩 들죠. 얼마나 분양가 상한제 가격표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그리 크게 떨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분양 단지라 자금 동원이 빠듯할 수 있고 이 정도 분양가라면 차라리 서울의 대규모 분양 단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돌다리를 두드리듯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곳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